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주식 채권 시장이 동시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MMF나 초단기 채권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어떤 ETF 테마에 주목하면 좋을지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용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ETF 테마는 어떤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문제고 미국은 또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금리가 높아서 또 조금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식채권 시장이 좀 동반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금 가격도 최근에 5개월 정도의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만기가 1년 이내로 좀 짧은 단기 채권, 이제 국내 채권도 있지만 미국 채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ETF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파킹 통장형 ETF라 그래서 무위험 금리, 뭐 CD 금리라든지 코퍼 금리, 소퍼 금리 이런 금리들을 추종한 ETF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투자처들도 찾고 있는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의 자금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MMF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미국 현지에서도 사실 국채 금리가 연이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이제 최근엔 반등을 했지만 최근 한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MMF와 같은 굉장히 단기 성격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자금이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MMF, 미국 현지의 MMF 규모의 추이를 2011년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좀 저희가 좀 그려와 봤는데 이제 2019년까지는 좀 횡보를 하다가 코로나 때 조금 증가를 하고 다시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급증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해서 지난주 기준으로 MMF 잔액이 5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이제 한 주간 유입됐던 글로벌 ETF 상위 5개 중에 2개가 또 초단기 ETF예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좀 단기로 굴리는 이런 상품들에 많이 좀 유입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밤이죠. 이제 잭슨홀 미팅 중간에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코멘트를 할 텐데 그게 굉장히 또 빅 이벤트가 될 수 있어서 더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아니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MMF로 미국 현지에서 수요가 좀 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단기 채권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국내 채권별로 상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뭐 국내 채권 아니면 달러 채권, 단기 채권, 뭐 중장기 이렇게 뭐 다양한 채권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이제 국내 상장된 단기,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이내인 초단기의 좀 국채라든지 좀 우량한 채권에 투자한 ETF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인 뭐 국내 국공채라든지 아니면 통화 안정 채권이라 그래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할 때 발행하는 증권형 채권이 있어요. 통한채라고도 하는데 이런 만기가 1년 이내인 이런 국공채나 통한채에 주로 투자를 해서 굉장히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ETF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에 하루의 거래량도 일평균 한 150만 주 이상씩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굉장히 활발한 어떤 거래 동향을 저희가 거래량 측면에서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 더 높아요. 평소에는 이제 단기가 낮고 장기가 높은 게 기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상인데 이제 최근에는 단기가 더 높아서 이런 단기 채권의 금리가 연 한 3.5% 전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지 않은 금리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듀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만기도 한 0.4년 정도, 그러니까 반년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덜 민감하다,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자료는 이제 달러화로 발행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 좀 내용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달러화로 발행된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 우량한 회사채 에 주로 투자를 하고 만기도 한 0.5년 정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데 사실상 단기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높습니다. 지금 네. 현재는 미국 기준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달러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의 평균 만기 수익률이 대략 한 5.4%예요. 상당히 거의 높은. 2%가 더 높네요. 네, 기준금리 차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듀레이션은 절반 0.5년인데 이 만기 수익률이 5.4%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발한 또 거래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두 ETF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상장된 달러 단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해지를 실시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나 이자가 꾸준하게 지급이 되더라도 이 원달러 환율에도 노출이 돼 있을 수는 있어요. 한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원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화 변동, 이 가치 변동이 이 원화 이 ETF 가격에도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에는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변동성에 따라서 또 미국 ETF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이 덜한 무위험 금리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들 금리 국내 해외 금리 추종 ETF가 별도로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1년 이내 만기가 굉장히 또 짧은 채권에 좀 포함되긴 하는데 이들보다 더 짧은 어떤 채권이나 금리를 추종하는 ETF들도 작년부터 이제 국내 증시 상장이 돼서 지금 현재 그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이제 소위 파킹 통장형 ETF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불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ETF 세 가지를 또 화면에서 준비를 해왔고요. 네네. 이제 무위험 금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채권 거래를 할 때 신용 위험이나 뭐 부도 위험이 굉장히 낮거나 거의 없는 이런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CD 금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91일물 만기의 CD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퍼 금리라고 해서 국내에 또 무위험 금리가 있고요. 미국은 이제 리보 금리가 산출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금리 기준금리처럼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소퍼 금리라고 있어요. 이 소퍼 금리를 추정하는 ETF도 국내에서 상장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증시에서 내가 매도한 자금을 잠깐 어디 넣어둘 용도의 그런 자금으로 이런 파킹 통장형 ETF가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금리 수준에 대한 말씀드리면 CD 금리는 지금 현재 연 3.7%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 코퍼 금리가 한 3.55%. 그리고 소퍼 금리 같은 경우는 5%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더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짧게 자금을 굴리지만 이제 이들의 연 수익률을 일할 계산해서 복리로 매일 쌓이기 때문에 잠깐 자금을 어디다가 이제 좀 보관할 용도의 ETF로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소퍼 금리 추종 ETF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화 금리 추종 ETF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노출이 좀 돼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환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베팅을 하거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최근에 달러 선물 ETF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하시지만 이 미국 달러 소퍼 금리 ETF로도 많은 관심을 좀 두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 ETF 그리고 무위험 금리 ETF들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ETF의 업종별 한 주 동안 수익률 어땠는지 그 성적표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시황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약간의 횡보나 아니면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발표될 잭슨홀 미팅의 연준 의장의 코멘트 이런 빅 이벤트 두 가지를 앞두고 굉장히 시장 내에서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거래량도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졌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동산 업체들의 연이은 부도설이나 아니면 실제로 부도가 또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중국 인민은행의 또 금리 인하까지 있었는데
그 금리 인하의 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또 중국 어떤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둔화를 미국 쪽에서 조금은 긴축을 완화하는 코멘트로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술주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목금 이 후반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ETF 업종별로 보면은 뭐 최근 조정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업종 위주로 좀 많이 약세를 보였어요. 뭐 경기 소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또 금리가 최근에 시중금리가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부동산 쪽은 굉장히 좀 악재였죠. 그래서 리츠 관련된 업종이나 아니면 금융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신용 등급도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세를 좀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최근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강조 아니면 지원책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호재성 이슈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에 필요한 필수적인 원소가 우라늄인데 이 우라늄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투자하는 ETF가 또 한 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반대로 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변동성이 높아져서 변동성 지수인 이제 VIX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한 주 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우라늄 관련 ETF와 금리 변동성 해지한 ETF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주식형 ETF 종목별로 한 주 동안 수익률 상위 1위에서 5위까지 기록한 ETF들 살펴볼까요? 네, 일단 주식형의 어떤 탑5 성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이 우라늄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고요. 네. 원전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ETF 성과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채권형 ETF들이 지난 한 주간은 좀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어요. 시중 금리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플러스 성과를 보인 채권 ETF들은 이제 아시아 국공채 아무래도 조금 금리 레벨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이 금리들이 조금 상쇄해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변동성을 해지하는 채권형 ETF들이 있습니다. 헤지펀드 전략 스타일인데 내가 채권을 롱 포지션을 잡는 동시에 또 채권 선물을 매도를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그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ETF에서 좀 구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ETF 성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 좀 살펴보죠. 한 주 동안 성과 동향이 어땠을까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가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최근에 조금 조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이제 인버스류로 플러스 성과를 보였고요. 네. 상위 5개 중에 3개가 이제 코스피 200 인버스 2배 ETF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가장 최상위에 랭크된 FN 5G 테크 ETF는 이 두 종목의 비중이 합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의 강세가 ETF 성과로 좀 연결이 된 측면이 있고요. 네. 성과 하위 5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화권 증시 레버리지 ETF들이 하위권에 좀 있었고 또 특이한 점은 지난주 금요일에 베트남 증시가 하루에 한 4%에서 5% 정도 좀 급락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베트남 증시가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좀 단기 급락을 해서 이 베트남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한 주간 마이너스 9%대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인버스 관련해서 ETF들이 상위에 링크가 됐는데 그렇다면 국내 ETF 한 주 동안 개인들의 자금은 어디로 많이 흘러갔을까요? 네, 뭐 증시가 조정을 보였고 뭐 이런 패턴이면 보통 개인분들은 이제 반등 기대감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사시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레버리지 ETF 위주로 한 3천억 원 정도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ETF 순매수를 좀 한 모습을 보였고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도 좀 온기가 확산이 되는 것 같고 꾸준하게 개인들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ETF로 거의 매일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는 한 3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였습니다. 반대로 순매도 같은 경우는 인버스 쪽에서 플러스 성과가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일주일간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돈 잃은 스토리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 강재용 부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